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3년 3월 12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태국에는 송장도로라고 불리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로에는 초자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제보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운행되기 시작한 이래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송장도로는 오늘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로 평이 났다고 하며, 문제의 도로는 얼마 전 방콕의 고승들이 퇴마의식을 벌이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던 그런 심령 스팟이기도 합니다. 37년 전 어느 젊은 여인이 야밤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숨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문제의 다발 사고는 송장도로를 지나는 많은 운전자들을 오늘날까지도 큰 공포에 떨게 하였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그리고 특히 송장도로를 달리다가 충돌 사고를 일으킨 뒤에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자동차가 어떠한 사물에 부딪히기 직전까지도 아무런 이상 현상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동일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1987년 송장도로에서 이탈해서 큰 나무의 정면으로 충돌한 한 운전자는 자신이 나무에 부딪히기 직전까지도 도로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했고, 1989년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한 어느 트럭 운전수는 자신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 태국 경찰들은 문제의 지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졸았던 것 같다 하는 추측을 했고, 그래서 그 도로 근처에 대형 음향기기를 설치해서 항상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도록 시도를 했지만 사고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모습을 본 그들은 결국 다시 그 음향기기를 회수했다고 해요. 그 후 송장도로를 지나던 운전자들이 계속해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자 거대한 표지판을 만들어서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속도를 줄이십시오 하는 문구를 시청에서 직접 설치하기에 이르렀고, 하지만 그 표지판이 들어서고 나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황급히 떼어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곳 송장도로의 유명한 일화 중에는 오래전 이곳을 운행하던 버스에 타있던 방콕의 유명 고승이 버스에서 잠시 졸고 있었는데 그 순간 유리창 밖에서 누군가 막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자 당시 달리던 버스 유리창 밖에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이 버스와 함께 움직이면서 "다음은 네 차례야" 하고 말을 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며, 그와 동시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주위를 둘러본 고승은 처음에 자기가 탈 땐 거의 비어있던 버스 안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무표정으로 앉아있었다 하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불경을 외우기 시작한 고승은 사람 모습을 한 귀신들이 하나 둘 없어지는 걸 보다가 그 순간 갑자기 버스 운전사가 브레이크가 왜 말을 안 들어? 하며 앞차와 충돌하는 광경을 그대로 목격하고 말았죠. 후에 경상을 입고 버스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던 그 고승은 흉한 몰골을 한 귀신들이 문제의 지역에서 승천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홀려서 자신의 동료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귀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중에는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귀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횡단보도에서 겪은 일로 그때 잠시 군자역 쪽에 살았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육교를 건너 마트를 가다가 어쩌다 PC방으로 빠져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2시쯤 나와서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죠. 그리고 편의점에서 이것저것들을 사서 다시 육교를 건너가야 하는데 계단을 오르는 게 너무 싫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로 했어요. 조금 위쪽에 있던 횡단보도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터덜터덜 올라가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카라티에 반바지를 입고 크로스백을 맨 한 남자가 그냥 뭔가 철푸덕 주저앉아 있더군요. 무슨 일인지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술 취한 취객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옆을 지나는데 너무 서럽게 울고 있길래 말을 안 걸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화들짝 놀라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남자가 귀신인지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길을 건너가야 하는데 건널 수가 없다며 엄청 서럽게 울어댔습니다. 그쪽이 낮에는 사람이 많은데 새벽엔 엄청 조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위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 그래요? 그러자 그 남자는 계속해서 제가 건너가야 하는데 건너가질 못하겠어요. 저 좀 데려다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상하다 싶은 느낌을 받았지만 그분의 외모나 입고 있는 옷이나 다른 게 너무 멀쩡해서 다른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취하신 건지 어디 아프신 건지 생각을 하면서 112나 119에 전화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는 계속해서 울면서 건너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게 그러는 동안에 이미 신호등의 신호는 3번이나 바뀌었고 이 남자는 계속해서 울고만 있었기에 아, 이 남자 귀신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빨간불에 막 차가 다니고 있는데 길을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귀신이라고 확신하긴 했지만 본능적으로 깜짝 놀라서 팔을 뻗다가 주춤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차선 중앙에서 어떤 차에 치이더니 그 차 중앙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조금 전에 주저앉아 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 지방령이구나. 이 사람 함부로 건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신호가 바뀌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신을 볼 때는 있었지만 귀신을 퇴마하거나 성불시키는 재주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 귀신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망할 호기심에 자꾸만 눈길이 갔고 결국 주저앉아서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전 가야 하는데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대충 이런 식으로 아이를 달래듯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 죽은 거죠? 집에 가야 하는데 자꾸 이 자리로 오네요. 하고 말해주더군요. 솔직히 전 아는 게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죽으신 게 맞고 뭔가 미련이 남으셔서 그러는 게 아니냐 하면서 저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그 남자는 오히려 사람하고 오랜만에 이야기를 해본다며 여자가 이런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라며 얼른 집에 가라고 합니다. 솔직히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저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길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본가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놀러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3주 전쯤 건대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그쪽 군자역 근처를 들려갔습니다. 근데 그 횡단보도에는 더 이상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고 몇 년 전 일이니까 이제 성불했겠거니 싶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여전히 찝찝했습니다. 귀신이라고 모두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죽은지도 모르는 그런 귀신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